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줄 좀 쳐봅시다. 자, 책은 6쪽이고요. 자, 고대기 500년까지라고 했고, 개인위생 중점 시기라고 표현했고요. 히포크라테스 딱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장기설. 거기에 한 5번째 점땡이 있을 겁니다. 장기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이 중에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어요. 에피데믹은 한국말로 유행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역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이렇게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히포크라테스예요. 또는 유행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역시 히포크라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데믹 1, 2라는 책도 썼고, 또 하나가 4개의 체액설이에요. 이 몸에는 4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액체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4개의 액체가 혈액, 점액, 황담, 흑담. 이게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혈액, 점액, 황담, 흑담. 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가 갈렌 또는 갈레뉴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렌이라고도 하고요. 갈레뉴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장기설을 계승하신 분이에요. 계승하고 이 장기설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생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그래서 갈렌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 결국 고대기는 두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갈렌. 예,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중세기로 들어갑시다. 자, 중세기 하면은 암흑기, 그리고 종교적 사상 대두시기. 그래서 왜 종교적 사상 대두시기냐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서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거죠. 안수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해서 이 병을 없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종교적인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온갖 병이 다 나돌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병의 종류가 거의 보이시나요? 패스트, 납병, 천연두, 디프테리, 홍역 등등등. 근데 이 중에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패스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혹시 역사 공부해 주시면서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을 계기로 패스트, 흑사병이 전파가 돼서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이걸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시신이 새카맣게 변한다면서요. 시신 자체가.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 몸에서 균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시신을 그냥 곱게 묻어두면 안 된대. 그냥 태워버려야 된대. 그래서 그 많은 시신을 모아서 다 불에 태웠대. 그 연기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점심 먹고 나서 아무 식당에도 화장실 들어가서 양치하는 거 양치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양치하죠? 이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양치하잖아요. 유럽에 가시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하잖아요. 그럼 네 입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걸 어디다 버리느냐고, 네 집 가서 버리라고 해서 엄청 난리쳐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도 그 더러운 입에 있는 걸 다 내보낸다고 이러면서 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이거 흑사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컸으면 4번. 자, 이거 별표 좀 해주세요. 자, 1383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패스트 대유행 40일간 교통차단을 했어요. 뭔 소리냐면 그 사람이 그 흑사병 유행한 곳에서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을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한 40일간 있어. 그래서 거기다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40일 뒤에 그 병이 없어. 그 증상이 없어.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와라고 한 거죠. 그래서 40일간 차단을 한 거야. 이게 지금의 검역제도의 효시가 된 거죠.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1383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됐다. 외워두셔야 돼. 근데 이거 좀 외우기 편안하지 않으세요? 1383이잖아요. 자, 이거 3. 이거 두 개 합치면 8이 되잖아요. 가둬뒀다는 거죠. 이제 가둬둔 거죠. 이렇게 3. 양쪽으로 가둬둔 거죠. 그래서 1384는 더 어려워요. 하여튼 그냥 외워두세요. 1383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의 검역법이 지정됐고 세계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자, 중세기에서는 제가 패스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검역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명기입니다.
여명기라고 했고 제가 다른 말로 근세기라고 표현했고 요람기 그리고 공중보건 사상이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병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시기가 여명기라고 표현했고요. 자, 르네상스 있었고 옆에 가시면 영국의 산업혁명 이 중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조금 더 크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는 전 의사가 경찰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전 의사의 경찰 체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경찰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환자들 싫다고 하면 강제로 뭔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하려고 하는데 나 예방주사 맞기 싫어하고 강제로 예방주사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프랭크예요. 그래서 전 의사는 경찰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프랭크의 사상을 그대로 본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본받았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그 일제강점시대 했을 때 경찰국 안에 위생과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 프랭크. 그래서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행패를 부릴 때 경찰이 이제 보건을 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프랭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최초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최초의 국세조사. 국세조사가 뭔지 아시죠? 인구조사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국세조사를 최초로 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스위스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스위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무도 몰랐거든요. 숫자가 맞겠지 뭐. 근데 스웨덴입니다. 스위스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를 했는데 두 개의 연도가 돌아다닐 거예요. 1749년짜리도 돌아다니고 1686년짜리도 돌아다니는데요. 두 개 다 맞아요. 1749년은 정태조사, 그 다음에 1686년은 동태조사. 그럼 정태가 뭐고 동태가 뭔데요? 그건 나중에 인구할 때 또 할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 1749년 정태, 1686년 동태, 스웨덴.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외워야 되네. 1848년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